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어, 금요일이라서 이제 핫이슈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 핫이슈라기보다는, 좀 그냥 코로나 우리가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부부들 간에 지금 왜냐면 경제적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직업, 그리고 자영업, 여러 가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지금 화면상에 띄워놓은 기사는 작년도 이제 기사입니다. 지금 아시아 이혼율이 1위다 한국이.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해외여행을 간다고 좀 몇 번의 방송을 쉬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고지를 드렸지만, 그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재밌게 잘 놀고 안전하게, 지금, 귀국을 했고, 조금, 원래는 이제 화요일 날 귀국을 했는데, 조금 이제 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막 거기 이제 나트랑에 다 가보셨겠지만 나트랑에 그 빈펄랜드, 그 빈원더스라고 그 이제 워터파크 그리고 놀이기구 타는데 그리고 동물원 아쿠아리움 이게 다 한 번에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마지막 날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 힘들고, 그리고 또 워터파크에서 너무 그 애들 에너지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큰애랑 같이 놀아줄 사람이 내밖에 없는 거예요. 예, 혼자 이제 막 그 워터파크, 이게 동남아 워터파크가 좋은 점이 뭐냐면 대기줄이 일도 없어요. 그냥. 올라가자마자 바로 타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그 올라가는 계단뿐만이 아니라 막 지상에도 줄이 서 있고 그 올라가는 계단까지 다 줄 서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올라가면 그냥 바로 타고 내려올 수 있는 대기줄이 없어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놀이기구 타는 데는 대기줄이 있어요. 길어요. 특히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 엄청나게 길어요. 뭐 대기 시간 막 거의 2시간 가까이 될 정도로 엄청 길거든요. 근데 그 워터파크는 희한하게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놀이기구만 하겠다 이런 식이 안 되거든요. 거기는 그냥 입장하면은 거기 워터파크 놀이기구 전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이상하게 워터파크는 사람이 그게 이렇게 수영하는 거나 이런 게 워낙 쉬워서 그런가? 우리나라는 솔직히 수영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좀 동남아에서는 조금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수영하고 있는 것이 크게 물놀이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가? 아무튼 대기줄이 없어. 그래갖고 진짜 미친 듯이 놀이기구, 그 워터파크 놀이기구를 엄청나게 탔어요. 근데 그 타면서도 저는 막 꼭대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고, 그 또 올라갈 때 튜브 같은 것도 이고지고 가야 되고, 그런 것들, 예, 그리고 파도풀에서 또 우리 작은 애 또 이제 걱정이 되니까 또 파도풀에서 또 같이 놀아주고 하니까 이 체력이, 이게 제가 이 여행 가기 전에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매년 제가 1년에 거의 해외여행을 짧든 길든 보통 한 두세 번 가거든요. 가는데 두세 번 갈 때마다 매년이 진짜 그 피로도가 다릅니다, 진짜. 그래서 와, 이제 못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해서 그 피곤한 순간에 드는 생각이 못 가겠다 이게 아니라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더 다녀야 되겠다. 요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피곤한 건 확실해요. 예, 아무튼 그렇게 마지막 날에 그러다 보니까 또 막 밤 비행기 타고 오고 이러니까 좀 컨디션을 좀 찾는데 좀 며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이제는. 점점 이 회복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 아무튼 무사히 잘 다녀왔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사진도 많이 찍고 아이들하고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잘 돌아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어쨌든 주제는 이제 우리 부부입니다. 부부. 네. 저도 부부고 이걸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도 다 이제
부부일 확률이 높겠죠. 예. 어쨌든, 어, 주변에도 그렇고, 뭐, 본인, 자기 자신도 그렇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살다 보면은 많은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 그래서 좀 우리가 최근에 보면 저도 와이프랑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새로 고침이라든지, 뭐, 결혼 지옥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돌싱글즈, 뭐, 이런 것들. 근데 저는 뭐, 그것을 뭐, 본방사수하고 뭐 이러진 않아요. 저희 와이프는 그걸 좀 즐겨보는데, 저는 좀 영화를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이라서, TV를 많이 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이 접하게 돼요. 그리고 재밌어요, 저는. 어. 근데 제가 과거에 뭐 법륜 스님 뭐 이런 영상도 저는 즐겨 보는데, 왜냐면 법륜 스님이 그 전파하시는 그런 것 내용들이 저하고 맞아요. 저하고 맞다는 게 제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생각을 따라한 건지 그분이 제 생각을 따라한 건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제 사회적 지위를 볼 때는 제가 따라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 흡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법륜스님 그 영상을 많이 보는데, 그 법륜스님 그 직문직설 이런 영상을 보면은 또 그 부부 간의 갈등, 뭐 자녀와 또 부모 간의 갈등도 있지만, 이 부부 간의 갈등에 대한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별의 별 그 부부 상담들이 있어요. 예,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뭐 새로 고침, 뭐 결혼지요, 뭐, 또 증문즉설,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와, 진짜, 어, 이런 부부들도 있구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놀라운 어떤 그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좀 많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썸네일에도 좀 자극적인 말로 뭐 모든 지금 부부들은 다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맞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크고 그게 좀 심하다, 덜하다, 뭐 경중의 차이고, 뭐 그런 개수의 차이고, 뭐 그런 거지. 실생활에 크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의 차이지만, 어쨌든 크고 작은 정신병 한두 개쯤은 다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음. 그게 자기가 태어나면서 뭐 자기 뭐 이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건지, 가정 환경, 살아온 성장 환경, 아니면 뭐 세상에나 청소년기, 혹은 아니면 사회에 나와가지고 뭔가 뭐 적응을 못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정신병들이 다들 있어요. 그런데 이 제가 오늘 핵심적인 말은, 우리가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왜 이렇게 부부 간의 갈등이 골치가 아픈지, 정말 그게 제 주변에도 진짜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냥 뭐 어쩌다 한 커플이 있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보면은 그냥 막 그냥 고마고마하게 그냥 그럭저럭 사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적어요. 그러니까 만약 뭐 10팀이다 하면은, 10커플이다 하면은 거의 한 8, 9커플이 다 좀 심각한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중에서는 지금 이미 이제 이혼 소송 중인 커플들도 있고, 그냥 뭐 이미 막 뭐라 하죠? 그 정서적 이혼이라 합니까? 이제 그냥 혼인 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나 다름없는, 각자 따로 노는 뭐 그런 부부도 있고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두드러지게 된 어떤 약간 시점이 코로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고립이 되고, 또 외부와 단절이 되고, 그리고 또 사회 여러 가지 격동의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부동산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폭등, 뭐 가상화폐 뭐 폭등, 뭐 주식 폭등,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뭔가 거기에 폭등할 때 거기서 이제 수익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뭔가 또 상대적 박탈감을 막 급격하게 느낀다든지, 그로 인해서 또 부부가 싸운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다시 부동산 폭락,
그리고 주식 폭락, 가상화폐 폭락, 또 이 시점을 또 거치면서 또 다른 또 이유로 또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 너 네가 하지 않았냐? 나는 이거 위험하다고 안 사자고 했는데 네가 뭐 사자고 하니? 뭐 이런 또 이런 식으로 또 서로 또 경제적 타격을 입다 보니까 네 탓이니 내 탓이니 그리고 심리적으로 많이 피폐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또 직장이나 자영업이나 이런 것들 또 장사가 또 안 돼. 뭐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게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이러면서 뭔가 기존의 어떤 직장의 월급으로는 또 뭐가 안 되니까 또 뭘 딴 거를 해보려다가 또 뭐가 잘못돼서 또 이것이 빌미가 돼서 또 싸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복잡한 이유 이런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또 서로 또 뭔가 이게 고립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정신적인 심리적인 어떤 이유로 또 서로 못할 말을 하고 뭐 이렇게 싸우고 이런 경우도 많을 거예요. 어쨌든 제가 그냥 체감상 그냥 느끼는 거예요. 체감상 어쨌든 코로나 했던 전후로 해가지고 이혼이 눈에 띄게 정말 제 주변에도 코로나 전에는 다 문제없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일단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뭐 겉으로 봐도 심각하고 또 그중에서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또 얘기해주는 또 지인들은 또, 또 들어보면 더 심각하고 예. 그런 데가 많다. 그런데 왜 이런 우리가 부부 간의 갈등이 없는 부부는 사실상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100% 만족할 수 있는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모든 사람 자체라는 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마음에 들면 뭐가 안 되고 가령적으로 굉장히 뭐 사람이 성격이 둥글둥글해 굉장히 서글서글하고 좋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 반면에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기 힘들어요. 뭔가 늘 양보하고 욕심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뭐 조직에서도 뭐 승진을 하기 위해서 뭔가 남보다 앞서야 되고 밟고 올라서야 되고 뭐 이런 게 없다 보 경쟁심이 좀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도태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배우자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게 양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나오는 부부들의 상황 그리고 제 주변 그런 프로그램에 나올 정도면 진짜 심각한 부부 갈등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꼭 그 비단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부부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 그냥 내 주변만 봐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커플 중에 거의 8커플 이상이 지금 이혼 중이거나 이혼했거나 이혼 중이거나 이혼 직전이거나 아니면 사실상 정서적 이혼이라든지 뭐 그렇게 다들 그래요 진짜 멀쩡하게 그냥 막 두더분하게 살고 있는 부부가 잘 없다 잘 없더라. 그래서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오늘 주제를 이걸 한번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왜 저런 갈등들을 겪을까?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이나 혹은 제 주변에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양쪽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좀 한쪽에 또 얘기만 들어볼 수밖에 없는 또 상황들도 있거든요. 제가 남자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친구들이 남자면은 남자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팩트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견인 게 있고 그 사실 자체, 그 팩트가 일어난 사실만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퇴로 고침, 증문즉설 뭐 다 두드려 보면은 참 저는 조금 답답한 것들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뭔가 갈등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뭔가 하기 전에 다 알 수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과연 사람만 보고 결혼할 수가 있느냐 뭐 재력도 봐야 되고 뭐 성실함도 봐야 되고 또 외모도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직업도 봐야 되고 뭐 다 따지지 않습니까?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뭐가 좀 아쉽냐면 우리가 그 따지는 요인들 중에서 깨질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절대 깨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당연히 깨질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뭐 직업, 재력, 그죠? 어, 그런 것들, 뭐 월급, 뭐 이런 것들 다 안 깨져. 그리고 외모도 깨질 수 있거든요. 뭐 살이 찐다든지, 예, 그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깨질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그 자체, 이 사람이라는 그 자체는 절대 깨질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진짜 우리 배우자를 뭐 주변 무슨 뭐 직업도 안 좋고 뭐 재산도 없고 얼굴도 뭐 잘난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뭐지 사람 하나 정말 사람 하나 성실한 거 보고 했는데 지금 뭐 이렇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두는 것은 맞는데 가치를 올바르게 둔 건 맞아요. 결혼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가치. 어, 물론 직업이나 이런 것도 다 보겠지만 그거는 약간 내가 어떻게 보면 차선적인 어떤 요인들이라면 최우선적인 요인을 가치를 사람에 둔 것은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가장 크게 겪는 갈등의 어떤 기초 단초가 뭐냐면은 계기가 뭐냐면 결혼 전과 후가 이게 달라지는 사람이 결혼 전에는 당연히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 호감을 얻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내추럴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늘 깨끗하고 맞죠? 늘 옷도 예쁘게 입고 늘 깨끗하게 하고 가고 늘 매너 있고 자상하고 이해심 많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막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방은 그 속을 들여다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자상하게 해주긴 하는데 진짜 이 사람의 그 자체, 이 사람 그 자체가 자상한 사람인지를 정말 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 어. 근데 이게 뭐 6개월 사귀었다, 1년 사귀었다, 10년 사귀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혹은 그런 눈을 가진 뭐 친구나 가족 중에 누가 그 얘기를 뭐 듣고 경청한 거나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신이 아니고서 어떻게 아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도 맞죠, 당연히. 하지만 분명히 사람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건 아니에요. 타고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환경적 요인과 뭐 타고나는 것도 어느 정도 있고 후천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서 또 뭔가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뭔가 그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부부들이 다 겪는 갈등, 가지고 있는 정신병, 그런 것들도 내가 이 정신병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냐. 우리가 결혼할 때 많이 보는 것들이 뭐 이제 직업, 특히나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아까 말한 그런 사람에 대한 가치, 사람을 보는 눈, 이런 것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돈, 재산, 집 있나 없나, 서울에 집 있나 없나,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직장이 얼마고, 월급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딱 보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이 말로만 우선 사람에 대한 가치를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람 보고 결혼했다 뭐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 보고 결혼했다 하지만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 그냥 그런 거 이제 물질을 보고 결혼한 거예요. 직업이나 뭐 여러 가지 보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똑같아요. 자기가 그런 게 일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보잘것없는 직장, 보잘것없는 외모, 보잘것없는 뭐 학벌, 그냥 자기가 보잘것 없으니까 당연히 상대방도 뭔가 그거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게 쉽지가 않겠죠.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결정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이 사람은, 자, 한 사람은 지금 서울에 뭐 10억짜리 뭐 집이 있다. 아파트가 한 채 있다. 대신에 뭔가 좀 이제 좀 사람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조금 뭔가 부족한 게 있어.
뭔가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근데 한 사람은 정말 사람은 좋아, 괜찮아. 근데 그냥 8천만 원짜리 뭐 조그만 집에 그냥 전세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자산 가치가 이제 한 10억 차이 나. 자산 가치가 10억 차이 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결혼한 시점에 자산 가치가 10억 차이 난다는 거는 그 10억을 가진 그 남자가 직업이 좋던지, 돈을 많이 벌든지, 아니면, 어, 부모가 돈이 많던지, 집안이 잘 산다든지, 아니면 집안도 잘 살고, 지도 돈을 잘 벌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은 저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바뀔 수 없다 이거죠. 이미 10억에서 스타트하는 결혼 생활을 10억에서 스타트하는 것과 1억에서 스타트하는 것은 다르다. 오히려 사람의 성격이나 뭐 습관이나 버릇이나 이런 거는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만 먹으면 성격도 바뀔 수 있고, 버릇도 안 좋은 버릇이 있으면 버릇도 고칠 수 있고, 그런 것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돼. 내가, 잘 이렇게 뭔가 보필을 해가지고, 그게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어쨌든 내가 잘 보필해서 뭔가 바꿀 수 있다 생각해. 그리고 좀 부족한 거는 내가 조금 하면 된다 생각해. 하지만 그 10억이라는 거는 절대 이거는 안 된다 생각. 안 된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결혼을 다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내추럴한 어떤 모습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비난할 게 아니라, 그걸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이 내추럴한 모습에서 분명히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점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있는 그대로 자기가 포장하지 않고 자기 성격대로 화낼 때는 화내고 또 화내고 난 뒤에 또 수습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뭔가 과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해서 그게 없다면은 이 사람이 이거는 내가 고쳐야지 하는 생각하면 안 된다.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부부가 완벽하지 않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완벽하지 않고 서로가 뭔가 정신병이든 뭔가 크고 작은 정신병이든 문제가 있어. 이거를 첫 번째는 연애하던 시절 때랑 달라지면 안 돼. 결혼 이후에 아예 결혼 전에는 이랬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이랬다. 사람의 성질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근데 원래는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바뀐 게 아니고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연애할 때는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포장을 했던 거지. 그거를 보는 눈이 없었던 거고, 자기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거는 불행한 결혼을 불행한 결혼 생활 혹은 행복하지 않은, 꼭 불행까지는 아니지만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게 될 확률이 뭐 높다라는 말 떠나서 그냥 100%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고 또 연애할 때나 결혼 이후에나 출산 이후에나 여전히 사람이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늘 한결같다. 이미 단점도 내가 알고 있던 부분들이. 그러면은 그렇게 결혼했으면은 절대 그 단점이라는 부분을요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바꾸려고 하면은 또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살아요. 내가 모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단점도 내가 다 알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거를 바꿀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하면 바뀌겠지라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고 산다. 참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참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참는 거와 받아들이는 건 다른 얘기예요. 자, 우리가 부부 간의 어떤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 되려면 시작부터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좀 다른 이제 문제입니다. 만약에 결혼을 아직 안 했다면은
첫 번째, 가치관을 아까 말한 사람에 둬야 된다. 직업, 뭐 사회적 지위, 뭐 재산, 월급, 뭐 부동산, 뭐 이런 학벌 이런 거에 두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에 둬야 되고, 두 번째, 그 사람 자체에 두는 것은 맞는데 그거를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찐또백인지 아닌지, 그 이면 그 속까지도 들여다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 사람 본 눈이 있어야 된다. 그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근데 요게 딱 맞아 떨어져서 당연히 그렇게 볼 때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6, 7은 좋은 점이고 한 3, 4는 단점인데, 그 단점들이 내가 바꾸겠다 이러면 안 된다. 그 3, 4의 단점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은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 그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크고 작은 다툼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부부가 아니더라도 사람 사는 사회는요, 크고 작은 다툼은 없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그냥 이렇게 그냥 뭐 그래 그래 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그냥 24시간 같이 평생을 사는 그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왜 문제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게 된다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너는 직업이나 뭐 부동산, 뭐 학벌, 뭐 이런 걸 보지 마라는 얘기. 아니, 제 말은 최우선이 그거다 이거죠. 최우선이 그거고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재산이든 뭐 아예 안 볼 수는 없겠죠. 그냥 그것도 객관화가 중요하다 정말. 내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중요하고, 어? 나의 위치는 어떤데? 보통 보면은 좀 자기한테 굉장히 관대하게 보는 게 엄청 많거든요. 나 정도면은 뭐 이제 자기는 어? 만약에 뭐 구급 공무원인데, 그 구급 공무원에 대한 자부심이 거의 뭐 의사랑 동급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구급 공무원인데 그냥 상대방을 바라볼 때 대기업까지는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자기를 좀 객관화시키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뭐 재산이나, 왜냐면 그 재산을 모아놓은 것도 어찌 보면 이 사람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뭐 그런 생활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물질적인 것을 내가 따진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냐, 뭐 헛돈을 안 쓰냐, 뭐 가소비를 하냐 안 하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따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나의 어떤 상황, 나의 객관화와 동시에 이 사람 보되 절대적인 이 사람을 선택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뭐다? 사람 하나만 보면 된다. 진짜로 뭐 학벌, 재산 뭐 그거는 참고 사항일 뿐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만,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할 거라 생각하면 안 돼. 학벌이 높다고 직장이 좋다고 행복할 거라 생각하면, 그 멍청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결혼 생활이 파탄날, 불행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할 그 자기가 스스로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얘기들이 다 안다, 다 아는 얘기다라고 해도 그게 되냐? 아는 얘기라도 그게 진지하게 그것을 들여다보고 이행을 하는 거하고, 야, 그게 뭐 말처럼 되냐? 이러면서 아예 불가능하다 생각하니까 아예 안 해버리고,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그냥 뭐 나한테 그냥 잘하네, 나한테도 잘하겠지, 나 상대방도, 내 결혼하면 뭐 완전히 뭐 집안일도 내가 다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고, 아침밥도 뭐 이렇게 하고,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저렇게 해줄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마치 그게 무슨, 불문적인 어떤 약속인 것처럼.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꼭 그런 얘기해. 당신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이렇게 해준다 안 했어? 이렇게 한다 안 그랬어? 그걸 따지는 사람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마치 무슨 계약을 한 것처럼, 어? 결혼하기 전에 당신이 구두상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잖아. 나한테 약속을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안 해?
그거를 믿고 뭔가 결혼했다. 이런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냥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눈이 있냐 없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부 간에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이켜 보세요. 결혼 전에 어떻게 했고, 결혼할 시점에 어떻게 했고, 분명히 지금 내가 지금 마주와 갈등을 빚고 있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배우자가 과거와 지금이 어떻게 다르고, 과연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느끼는 문제점이 결혼하기 전에 몰랐었냐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겁니다. 분명히 지금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거란 얘기. 에이 뭐 괜찮아지겠지. 이거는 내가 좀 이렇게 하면서 고치면 돼. 내가 좀 변화시키면 돼. 내가 노력 좀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거란 얘기예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진짜 진짜 죽다 살아나는 그 정도의 어떤 충격이 있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 습관, 습성이라는 것이 수십 년 동안 그게 뭐 쌓였다고도 뭐 할 필요도 없어. 뭔가에 물이 들어서 물이 절대 안 빠져요. 그게. 그러면은 물이 안 빠지니까 아예 그걸 도려내야 돼. 그냥 아예 싹둑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싹둑 잘라낸다는 거에 그게 쉽지 않아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죽다 살아난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절대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그냥 안 바뀐다고 보면 돼요. 그냥 자기가 그냥 최대한 내가 뭐 참든지 그냥 제가 참고 사는 것도 내가 나쁜 거라고 했잖아요. 참고 살아도 안 돼요. 내가 그 언젠간 터지게 돼 있어. 내가 참는다는 것은 내가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운데 뭔가 다른 거 아이들이나 뭐 여러 가지를 뭐 생각해서 내가 참고 있는 거야. 참고 있다는 말은 내가 고통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 도저히 받아들이고 살 수가 없다. 근데 내가 참고 살아야 되는데, 아이들을 생각하면 내가 참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을 것 같다. 이혼해야 돼. 결혼 자체부터가 잘못된 결혼인 거야. 해서는 안 되는 결혼을 한 거야, 한마디로. 해서는 안 되는 결혼을 했고, 해서는 안 되는 이제 거기 이제 애를 뭐 놓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끼워진 첫 단추. 어쩔 수 그 옷을 그냥, 다시 다 뜯어 고쳐야 돼. 이렇게 이혼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살던, 재혼을 하던, 무조건 문제가 또 생깁니다. 처음에 뭐 만났던 남편은, 뭐 와이프는 뭐 이게 문제였다, 저게 문제였다. 그러면은 두 번째 재혼할 때는 좀 그렇지 않은, 내가 문제가 됐던 그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이랑 또 재혼을 하겠죠.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생겨. 왜 이러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거. 표면적인 것만 보고 그거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기든 뭐든 포장이든 뭐든 간에 그 이면 그 속을 들여다 볼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보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지가 연기를 하고 포장을 해도 자기 그 어떤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지금 자기 뇌에서조차도 모르는 그냥 뭐 이렇게 무조건 반사 같은 그런 행동들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그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 분명히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까지도 캐치를 한다면 분명히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냥 자상하고 사랑스럽고 뭐 잘해주는 그런 면이 아닌 그 이면과 그 속, 그 심리까지도 어느 정도는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성인이라면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냥 그거를 보고도 그냥 뭐 잘생긴 외모에
아니면 빵빵한 직업에, 아니면 엄청난 재산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자기가 넘기고 그게 변화될 수 있다고 지가 그냥 자위를 하는 것 뿐이지, 분명히 결혼 전에 다 알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재혼을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돌싱글즈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한번 갔다가 온 사람들이 이제 다시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재혼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럴 확률이 높아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그냥 그것도 이제 돌싱글즈 보면 이제 그게 무슨 이렇게 합숙하면서 이렇게 뭐 하잖아요. 여러 가지 미션을 주고 뭐 같이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호감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거기서 물론 내추럴한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은 거의 없겠죠.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뭐 친구랑 얘기하듯이 편안하게 뭐 쌍욕도 막 섞어가면서 말하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겠지. 하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숨길 수 없는 그 습성 같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자상한 척, 뭐 자기는 똑바로 했는데, 상대방의 어떤, 무슨 이혼 사유로 뭐 이혼했, 어쩔 수 없이 이혼했다. 나는 뭐 피해자다. 약간 요런 뉘앙스로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만나서 다시 재혼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누가 피해자예요?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고 누군가는 피해자가 될 거 아닙니까? 또. 예?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자꾸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문제는 자신에게 있어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채, 제대로 그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 달콤한 말, 자상한 모습, 그냥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아니면 뭐 빵빵한 직업, 뭐 엄청난 재산 뭐 이런 거에 자기가 그냥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내세우든 뭐를 내 눈앞에 갖다 놓든 그 내 눈앞에 딱 보이는 그거 아닌 그 이면의 것들, 그것들을 볼 줄 알면, 그리고 가치를 사람에다가 두면 절대 그 지경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다. 절대 다투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다투게 돼 있어요. 예. 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돈도 직업도 모두 다 필요 없어요. 아니 진짜 뭐 곳간에서 임신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좀 뭐 등 따시고 배가 불러야 뭐 주위도 들여보고 뭐 여유도 생기고 어 화를 낼 것도 그냥 뭐 여유가 있으니까 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은 절대 아닙니다. 부부 간에 몇십 년을 같이 살 건데 그 사이에 경제적으로 뭐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하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안 좋을 때, 좋을 때는 상관없어. 근데 안 좋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이혼해 버리는 거야. 나중에 경제적인 게 다시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이미 경제적으로 안 좋을 때 이미 이게 다 망가진 거야. 이 결혼 생활이 이미 서로 상처를 엄청 주고 못할 말 하고 뭐 집안 욕하고 뭐 완전히 이 요단강을 이미 걷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경제적인 게 다시 회복이 됐어. 그러면 부부 관계도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이미 불신과 뭔가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 그냥 그 행복의 어떤, 그 사이즈를 더 크게 할 뿐이지, 돈이나 뭐 어떤 직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행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행복을 돈으로 주고 사는 게 아니다. 이 착각을 못 벗어나면요. 계속 그릇된 선택을 하고, 그릇된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늘 싸우고 부딪히고 스트레스 받고,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너희 부부는 그래 잘났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 부부도 저희도 문제가 있어. 저도 문제가 있고, 저도 크고 작은 정신병이 있고, 우리 와이프도 크고 작은 정신병이 다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결혼 전에 다 알고
간파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간파하는 거예요. 뭐 어떤 여러 가지를 보고 정황이나 이런 살아온 거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 이 사람을 고쳐 써야 되겠다.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고 살아도 뭔가 그 한계 같은 게 있죠. 사람이 내가 이제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사니까 그 단점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살아도 좀 이런 게 있다. 너의 단점이 좀 이런 게 있다. 이런 거는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바꾸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단점을 인지하고 있다면, 저도 제 단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 단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와이프랑 싸울 일이 있다 이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꾸 나는 단점이 있는데 자꾸 그거를 부정하니까 자꾸 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 다음 대화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내가 단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쉽게 안 바뀌겠지만 그래도 뭔가 딱 하려고 할 때 그 단점이 드러나려고 할 때 한 번 생각을 하는 거야. 그전에는 생각도 없이 그 단점이 튀어나오다가 그래도 한 번 생각하고 좀 완화돼서 튀어나온다든지 그 단점이 내추럴하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야. 조금 완화돼서 나온다든지 좀 뭐 욱하는 것도 조금 완화돼서 욱한다든지 아니 욱하고 나서도 좀 바로 이제 욱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한다든지 노력하는데 좀 욱하는 게 좀 잘 안 되네 컨트롤이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단점은 인정하되 그 단점을 자기가 자신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 대화하기가 좀 편한 거예요 서로. 아무튼 저도 뭐 인생을 오래 산 것도 아니지만 주제 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결혼 생활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첫 단추 자체가 똑바로 깨졌냐 똑바로 안 깨졌냐 이거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을 보면 첫 단추 잘못 깨졌어. 그럼 이 부분은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저는 어차피 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문제가 일어날 부부다. 다 일어나요 진짜. 근데 첫 단추를 똑바로 끼워진 부부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문제가 있어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이겨내고 이 사람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부부다. 근데 이미 결혼한 사람한테 야 이거 다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니까 다시 끼자 이럴 수가 없잖아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본다면 한번 돌이켜 보란 얘기. 내가 과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상대방을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단점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는데 내가 그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내가 그걸 고치려고 했는지 아니면 내가 받아들이려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뭐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더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접근하는 그 방식이 조금 달라질 거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튼 조금 뭐 주제 넘는 제가 무슨 법륜 스님도 아니고 이게 개인인데 어쨌든 제가 그런 영상을 뭐 어떻게 본이든 아니든 타이든 간에 많이 접하면서 든 생각을 한번 제 영상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본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솔직히 주식 얘기 말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헛소리다 뭐다 뭐 또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개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개소리 안 들으시면 되잖아요. 뭐 제가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쨌든 한 번쯤은 뭐 같이 생각해보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런 부부간의 문제 아니면 연인 이제 결혼을 하려고 생각이 있는 그런 연인과의 어떤 문제 그리고 연인의 어떤 집안과의 문제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런 데 있어 가지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포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문제 해결을 위한 좀 단초를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뭐 또 주말이고 오늘도 지난 또 주말이죠.
저는 정말 이번 주말은 특히나 더 기다리셨어요. 피곤해, 피곤해. 아직도 뭔가 완벽한 좀 루틴으로 돌아온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래서 이번 또 주말 지나면 좀 이제 많이 달라지겠죠. 아무튼 어쨌든 잘 쉬다 왔어요. 어쨌든 몸은 좀 피곤했지. 마지막 날에 좀 피곤했어요. 그 전까지는 뭐 좀 다 뭐 편하게, 그리고 또 동남아 여행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정말 극진한 대우를 받잖아요. 예. 돈 낸 만큼 정말 극진한 대우를 받고, 무거운 거 일도 안 들고, 진짜 뭐 다 해줘. 뭐 안 되는 게 없어. 그리고 또 베트남이요. 제 나트랑을 갔다 왔는데, 진짜 쌉니다. 물론 그 나라 사람들 경기 수준을 생각하면은 자기들은 많이 받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나라 어떤 물가 수준이나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는 그냥 내가 알고도 눈탱이를 당해도 돼. 그 정도로 싸요. 정말 이 가격, 이 돈을 벌려고 정말 엄청난 서비스를 하고 엄청난 진짜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아무튼 잘 먹고 정말 좋은 음식, 비싼 음식, 고급 음식, 극진한 대우, 정말 제대로 왕대접 받고 잘 쉬다가 마지막 날 진짜 아이들을 위한 그 코스였긴 했는데 재밌긴 했어요. 워터파크도 그리고 동물원도 너무 좋더라고요. 동물원도 너무 좋고 놀이기구는 거의 안 탔어요. 그냥 우리 큰애만 하나, 그것도 하나만 탔어. 하나 타고 진짜 유명한 그 비욘더스 나트랑 가면 꼭 뭐 타야 된다는 그게 있어요. 뭐 알파인 코스터인가? 그거는 처음에 입장할 때 가니까 진짜 막 줄이 진짜 한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될 것 같은 줄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갈 때 이제 혹시나 몰라서 한번 딱 들렸다 갔는데 줄이 진짜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때도 근데 그래도 뭐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는 기다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한 번 타봤습니다. 타봤고, 근데 진짜 정말 좋았습니다. 하여튼 좋았고, 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뭐 우리 결국에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들 막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막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뭔가 모든 것이 뭐 이게 해외여행 가기 뭔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런 특히 동남아 여행 같은 거는 그냥 연차 하루만 내면 직장인들도 연차 하루만 빼면은 그냥 쉽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된다. 근데 여행 가서 싸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행 가서도 막 싸우는 사람도 있어. 딱 갈 때 그냥 돈 쓰러 간다 생각하고 아낌없이 너무 막 눈탱이 안 맞아야지 이러면서 자꾸 막 아둥바둥 하지 말고 동남아 가서는 그냥 눈탱이 적당히 맞아도 돼요. 예, 우리 가족이 좋은 거 먹고 그냥 행복하게 그리고 재밌게만 보내고 오면 되지. 그럼 우리는 우리나라 물가보다 싸면 됐지. 자꾸 그 나라 물가를 생각해서 야 이거 막 밥 한 끼에 이 나라 사람들이 이 가격에 밥 한 끼를 해결한 나라인데 와 이거 하는데 이 가격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적당히 그냥 우리나라보다만 싸면 그냥 적당히 눈탱이 맞아줘. 그게 또 눈탱이도 맞고 해야 또 그 나라 사람들도 힘들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지만 열심히 살자. 저는 내가 뭘 했는데 뭐 눈탱이를 맞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짐 들어주고 어찌 하고 집단에는 번역해가면서 구글 번역해가면서 이렇고 저렇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진짜 살잖아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더 주고 싶어요, 저는. 또 근데 그 사람한테는 또 그게 그 작은 돈이 그 작은 팁이 이 사람한테는 또 일주일 또 하루 혹은 일주일 또 한 달 살아가는 행복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 생각하고 눈탱이도 좀 맞아주고 너무 막 빡빡하게 굴지 말고 그렇게 해서 좀 가족분들과 좀 재미난 시간 추억 많이 쌓고 또 그렇게 좋고 행복한 추억을 또 쌓고 그걸 가지고 오면요 또 그 이후에 조금 트러블이 있고 좀 이렇더라도 그런 또 행복한 어떤 추억
행복한 기억들, 또 이런 것들이 또 갈등을 또 좀 완화시켜주고, 또 그렇게 또 됩니다. 예. 또 긍정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조금 많이 사는 게 바쁘고, 또 돈 버는 것도 바쁘고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좀 삶을 좀, 그렇게 좀 뭔가 리프레시 하는 그런 거를 좀 빡빡해도 삶이 좀 빡빡해도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자주 좀 했으면 좋겠다. 꼭 해외 아니더라도 국내 여행을 통해서라도 했으면 좋겠고 가서는 여행 가서는 웬만하면 싸우지 마라. 웬만하면 좀 들어주고 조금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오늘 주제 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 끝까지 뭐 헛소리건 개소리건 간에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사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어쨌든 보잘것없는 제 영상이지만 또 응원 계속 끊임없이 해주시는 분들에게도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아무튼 주말 푹 쉬시고 저도 좀 푹 쉬고 또 월요일날 주식이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또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